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조근식입니다. 야야야, 니네 이노키랑 원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영화의 박중필 역을 연기했던 유승범입니다. 이 영화를 또 보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좀 지겨운 감이 없지 않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우리가 재미있게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금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저희 주제가가 예. 요즘 아주 10대와 20대들에게 아, 선풍적인. 정말? 네네. 어? 진실을 알고 싶으냐? 그럼 뭐야? 저희 되게 지금 얼핏 지나가는 저런 그 디테일한 연기들이 잘 보이지는 않죠. 예, 지금 타이틀이 나오고 있네요. 이 타이틀은 그 CG팀하고 그 회사의 기획 홍보팀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냥 좋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씬 기억나는데요. 이게 제가 품행제로 처음 촬영장에 처음 나가서 아마 이 시퀀스를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승범이 예. 처음 촬영 부분이었죠? 근데 좀 이 술 취한 연기여서 제정신으로 안 해도 되는 연기여서 오히려 첫 촬영이 좀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파리채를 휘두르시는 분이 저희 그 조명 감독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감정을 실어서 세게 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저한테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가게가 원래 없던 가게입니다. 저게 새로 저희가 세트를 지어서 만든 거죠. 그 새끼 어떻게 됐겠냐? 말이 끝나. 저는 저 가게 안에 숨어서 늘 그늘에서 있었고, 지금 요 발차기 장면이 나오는데 요 발차기 장면은 제가 공각기동대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발차기에서 제가 베낀 겁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연기는 그 이소룡 연기를 베꼈죠. 예, 저희는 창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베껴서 합니다. 대명 고등학교 태권도부 전원은 마치 짜맞추기라도 하는 듯이 그 근처를 구보하고 있었던 거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지. 물론 거기에는 태권도부 사범도 있었지. 예, 이 씨는 뭐 그 중필이라는 인물을 그 학교의 어떤 그 세샘이라는 그 말 많은 친구들이 그 환상을 하며 그 중필이라는 친구를 제일 처음 관객들에게 그 속이는 거죠. 예, 비겁한 태권도부 설명을 해주는 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영화에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인물과 이 실제 인물과의 어떤 그 차이점이 주는 그런 재미를 노린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영화의 주인공인 중필이의 캐릭터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과장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저 때 찍을 때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예, 저 때 굉장히 더웠고요. 제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이 뭐 보시기에는 뭐 그리 그 더워 보이지 않겠지만 저 날씨에 저 그 추리닝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중필이가 뛰어가는 척하지만 저 찍을 때 사실은 제자리 뛰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입으로 쏟아내는 물도 저거 그 유승범 군의 아이디어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담배 연기를 코로 내뿜고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했는데 결국 저 카트만 살았네요. 그 감독님 그거 기억나세요? 저 씬 찍을 때 그 동네를 왜 유지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막 해친다고. 그렇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술 예. 채가지고 좀 그랬죠. 그렇게 중필 형은 예, 이 장면은 그 보통 그 영웅을 주제로 한 그 서부 영화나 갱스터 장르에서 그 멋지게 사라져가는 영웅을 그 표현하는 거를 제가 또 베낀 겁니다. 드디어 실존 박중필의
그 인물이 등장하는 처음 이제 박중필이라는 진짜 인물을 보여주는 씬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육. 예, 이 대사도 전혀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유승범 군이 자기 맘대로 대사를 한 겁니다. 예, 이 그 학교 씬들이 저희 촬영의 그 마지막 아마 그 군산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저희 촬영의 마지막 부분들이었는데 다 그때는 정말 그 저희 영화에 나오는 많은 배우들이 대사 외에 대사들을 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킨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슛들 가면 다 자기 맘대로 했죠. 네. 아, 드디어 이제 그 나영이 역할을 맡은 공효진 양과 미니 역할을 맡은 이문경 양이 등장을 하네요. 얼마 주고 한 머리인데. 원래 그 시나리오 설정상에는 여자들의 그 등교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그 나영이가 머리에 그 이상한 파마를 하고 하다 선생님한테 걸려서 머리가 망가져서 이제 저 수도가로 오게 되는 건데 그 씬을 귀찮아서 찍질 않았습니다. 뭐 감독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예. 굉장히 찍기를 귀찮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재밌으면 찍고 재미없으면 안 찍습니다. 뭘? 말을 해. 근데 저희 영화가 이제 80년대다 보니까 그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저 시절에 진짜 고교생이었던 분들이 보시면 저 그 종이 비누에 대한 그 추억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아, 예. 그래요. 그 어쨌든 저 장면에서의 그 종이 비누를 사람들이 많이 예, 언급을 하는 거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드디어 영만이가 등장을 하네요. 영만이가 타고 온 저 차가 그라나다라는 그 당시에 좀 있는 집안들이 살던 그래. 차였습니다. 존나게 물결치고 존나게 바람 부는 거다. 독일의 어떤 쉐이는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냐? 그리고 지금 그 가는 소리야. 수동이의 나레이션이 들리는데요. 사실은 시나리오상에는 저 대사가 중필이가 하는 대사였는데요.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태교를 시켰습니다. 아, 하기 싫은 건 미루시는군요. 어떠냐? 저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방금 그 책장 넘기는 그 장면은 CG입니다. 보여줬으면 관람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저 책장을 넘기면 너무 글이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아서 사실은 그 푸른 성심성의껏 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CG 빨리 작업을 뱉어. 한 거죠. 야, 그리고 이 씬에서 그 실제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NG가 많이 났어요. 그 태기 씨와 제가 서로 웃음을 참지를 못해갖고요. 서로의 연기에 그리고 뭐 태규 씨는 저의 연기 때문에 웃음을 못 참았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태규 씨의 뭐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생김새 어떻게 됐어? 뭐 그런 것 때문에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런 그 연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태규 씨의 잔시바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연기하고 움직이는. 예, 그리고 저희 영화의 특징은 이 중PD의 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렇게 그 단역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항상 저희와 그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얼마냐? 예, 저 학교가 군산이죠. 육개장 칠면조 팔뜨기. 그래서 저 학교 장면을 찍을 때는 군산에서 저희가 한 2주, 3주 정도를 같이 합숙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구봉서 이 새끼들 정말. 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그것도 저의 애드립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대사도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고기 왔다 이거 찔레시. 예, 저 개고기 선생님으로 등장한 분은 그 SBS 미술센터의 차장님이신데 제 캐릭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시켰는데 공방이 될 친구. 저분도 지금 하는 대사가 시나리오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그 현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예, 저분의 끊기지 않는 애드립이 정말 선생님 같은 예,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협회 등록을 해서 여기저기 영화에 다른 영화에도 출연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자꾸 얘기가 그 영화랑은 상관없는 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예, 좀 영화에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낙서들은 그 수동이 봉태규 씨의 책상인데요. 그 태규의 어떤 캐릭터를 재미나게 또 설명해준 하나의 그 부분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너 밥 어떻게 했니? 도시락 여기가 그 중필인의 집인 그 미용실인데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을 설정을 할 때 왜 옛날에 보면 미용실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이면서 그 안에 자기 그 살림살이와 방도 한 켠에 있고 또 주변에 보면 저 뒤쪽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죠.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공간에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다 싫으니? 꾸겨 넣은 듯한 그런 그게 느낌을 아니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등하기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예,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면 딱딱하다고 그래서 머릿결이 상했다, 지금부터는 이래. 그러면 모든 형식을 버리고 예, 좀 소프트하게 나가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반말로 할까? 예, 뭐 반말도 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그 제가 그 극 중에 박중필이라는 인물이 그 민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여학생을 처음 이렇게 보고 그 홀딱 반하는 그런 씬인데 그 저의 표정이 이렇게 도둑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훔쳐보는 그 표정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랑스럽고 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저 여인을 탐내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뭔가 도둑놈 같다는 표정을 자꾸 감독님이 저에게 언급하셔가지고 연기를 잠시 하기 싫었던 또 그런 생각이 근데 너 거기 드네요. 아줌마 안경 쓰고 그 이때도 그 승범이의 빛나는 애드립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그 저 뒤에 아까 벽에 보면 거기가 그 그럼 머리 시작해 볼까? 중필이의 방 집인 설정인데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실은 저걸 뭘 끌고 왔는데 상당히 그 전에 테이크를 많이 가면서 그 여러 가지 뭐 신문지를 들고 온다든가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 바로 도둑놈 같다는 표정이 저 표정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당구장에 가면 걸렸죠. 지금이야 뭐 당구장을 쉽게 드나들지만 그 당시에는 저렇게 뭐 당구장, 다방 뭐 이런데 오락실 이런 데를 선생님이 돌면서 아니 다방도 다녔어요? 다방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난 들은 얘기지. 그리고 저희 이제 뭐 그 DVD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의 캐릭터가 이제 까까머리라는 캐릭터인데 저렇게 선생님한테 걸린 후에 저희를 선생님께 꼬질르죠. 그래서 제가 이후에 저 친구를 아주 무섭게 패는 씬을 여러분들은 또 보너스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드디어 로라장이 나왔는데 이 로라장을 제가 헌팅을 하고 로라장의 개념을 잡을 때는 이런 거였죠. 그 로라장이 원래는 로라장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경기장으로 사용된 건데 뭐 그 당시에 국가가 어떤 청소년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뭐 문화를 육성한답시고 저렇게 로라장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저런 로라장이 있었어요, 분당에. 예, 모란 시장에 있었어. 모란 시장에? 나 한번 갔었어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저 이름도 빅토리 로라장이라고 짓고 사실 저것도 없는 건데 이제 매점 세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뭐 로라장이라도 로라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매점도 있고 DJ 박스도 있고. 네, 민이야. 다시 한번. 예, 이분은 그 저희 영화의 제작 실장님이셨습니다.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 영화는 이상하게 스태프들이 공짜로 많이 출연을 했죠. 돈을 아끼려고. 야 이거 뭐야? 효진이가 참 이쁘죠?
그 감독님이 그 촬영하기 이전에도 그 어떻게 하면 공효진과 이문경을 이쁘고 멋있게 찍어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반면 저는 막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예, 그 사실입니다. 야, 누가 무슨 김성현 들으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그 저 오공주로 나오는 저 누나들이 한 명만 빼고 다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진짜로 그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오공주랑 또 그 당군파 패거리들이 아, 촬영장에서 굉장히 재밌고 항상 그 근처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나이들이 많았지 좀. 예. 근데 왜 저래? 뭐야 이게? 사실 여기서 그 미니 역을 맡은 은경이가 로라를 잘 탔어요. 로라를 잘 탔는데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못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럽죠. 쟤 뭐야? 이제 슬슬 그 극 중에서 우리가 먼저 신청했잖아. 미니와 나영의 이제 대립이 슬슬 시작되는 것 너희가 같습니다. 박혜성을 좋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기호도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저런 대사들은 똑 부러지죠. 당돌하죠.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으면 그 굉장히 답답하죠. 피해도 될 걸. 왜 답답하지? 당당히 맞서는 아, 그 저렇게 해서 싸움이 나서 맞게 되면 아, 그 미니의 친구들은 무슨 죄냐고요. 음, 괜히 제가 나서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가 괜히 친구 잘못 만나갖고 맞는 그런 수를 참 제 주위에는 저런 캐릭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냐? 롤러나 타자. 중필이는 그 미니라는 아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써 외면을 하죠. 예, 저때 저 맞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게 찍은 장면인데, 예, 저 벌삼 수칙 지키기라는 거는 저건 원래 학교에 좀 있는 액자였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인서트로 찍어놓은 건데 나중에 편집돼 쓰게 된 거죠.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아파하는 척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 엉덩이에다가 돼지비계를 넣어놨어요. 근데 저 봉태규 씨는 저렇게 진짜 아파야 된다고 감독님이 돼지비계를 쟤만 뺐습니다. 그래갖고 저게 실제 연기예요. 사실 저 뒤에 저 아파하는 건 진짜 지금 다 왜 벽 보고 있냐면 웃겨서 벽 보고 있는 거야 애들이. 태규는 그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그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저는 그 봉태규가 저렇게 엄살이 심한 줄 저 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 돼지비계 빼고 저 세대 맞는 거를 저렇게 엄살을 부리니 참.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 씬도 굉장히 그 촬영장에서 정말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봉태규 때문에. 그렇지. 넷하고 짧게 끊어서 대답한다. 너희들 모두 디테일하게 저 뒷좌석 학생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별로 웃기진 않았던 것 같아. 예, 괜히 어떻게 보면 괜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씬에서는 중필이가 거울 보고 있을 때 그 당군파애들이 와가지고 그 뒤에 가면 까까머리를 패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씬이 잘렸습니다. 잘리고 바로 미용실로 넘어가도록 편집이 됐죠. 잘린 이유는 중필이가 아이를 너무 심하게 패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아니라니까 이번엔 진짜 좋은 이야기라니까. 아이고 6개월 지난 뒤에 어머.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예. 아니 머리 자르시게요. 그게 아니고요. 중필이 문제는 여기 철가면 선생님과 중필 엄마가 만나는 장면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원래 학교에서는 그 철가면이라는 별명 자체가 표정도 없고 무섭고 그럼요. 냉혹한
선생님 캐릭터인데 이 선생님이 중필이 엄마를 만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앉으세요. 네. 저는 사람이 이렇게 양면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저기 우리 아들 학교 담임 선생님. 근데 그 금보라 선생님 캐스팅이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데 정말 굿 캐스팅이래요. 진짜 저희 엄마 같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뭔가 금보라 어디가 선생님과 비슷하다- 승범이는 하나도 닮지 않았고 아니 뭔가 좀 이국적인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아, 좀 뭐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솔찬히 들었습니다.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뭐 그럼 마음대로 감독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 씬은 사실 제가 아까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 재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뒷걸음질하거나 그런 씬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얼핏 스쳐가는 게 그 반치광에 송강호 선배님이 이렇게 그 체육관 앞에만 가면 안절부절해하고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갑자기 얼핏 생각이 나서 그걸 또 베꼈습니다. 예, 나영이와 중필이가 만나는 개천길 장면인데 사실은 요 개천길에 굉장히 그 주변에 뭐 책장사, 뭐 포장마차 이런 걸 미술 감독님이 많이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촬영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저렇게 까만 하늘 배경으로만 찍혔습니다. 그리고 전날 왜 그 기억나시죠? 그 큰 그 조명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 정전돼 가지고 하나도 쓰지 못했죠.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딜레이 돼 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예. 아주 짜증이 났었습니다. 아, 이쁘죠? 누가 이쁘다는 말인가? 이문경 씨요. 아, 이쁘지. 네. 공효진 씨도 굉장히 상당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문경 씨가 저희 그 촬영 감독님이 또 이문경 씨를 아주 사모했던 그런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음흉한 양반이라고 볼 수 있지. 네. 조용규 기사님이십니다. 올해 깔따구라고 어디서 하나. 아, 이거 찍을 때도 생각난다. 이거 찍을 때 너무 더웠던 것 같아. 이 버스 네. 안이 정말 에어컨도 없고 정말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은 땀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더웠고 또 이 장면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 버스 창가에 너무 그 80년대가 아닌 것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정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던 그런 촬영 장면이었습니다. 장당 500원씩, 다섯 장만 팔아도 2,500원이야. 그걸 생각을 못해, 뭐야, 병신 새끼. 야, 아무튼 어디까지 가자. 네, 여기서도 그 승범이의 애드립이 돋보이는 장면인데 뭐 저렇게 애 때리고 그 신발 냄새 맡게 하고 볼펜 뺏고 하는 장면들 다 내 시키지도 않은 건데 뭐 저는 영화를 위해서 했어요. 뭐 제가 뭐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 배우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글씨 쓰라고 만든 볼펜 이 새끼는 따먹긴 하고 있고. 근데 그 저렇게 군산 학교 씬을 찍을 땐 저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을 같은 반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서 진짜 이렇게 저희 반 친구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때리는 것도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고 아주 뭐야 이거? 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영어냐? English. 네, 이 그 제가 얼토당토한 영어를 하는 이 씬은 감독님과 상의 끝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갑다. Fine, thank you.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저희는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상의를 합니다. 봐봐. 네, 중필이가 의도적으로 영만이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저기는 그 원래 중필이 아지트로 설정된 곳이고 그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최민이라는 친구와 저 친구와 함께 있는 걸 목격한 후에 뭔가 한번 그 최민이와 가깝게 지내보려 음용을 떨고 있는 거죠. 그
좀 보면 그 중필이라는 아이가 그 영만이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허세를 부리죠. 네. 허세를 부리고 뭔가 자기 위세를 자랑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재밌는 그 장치로 저렇게 라이터불을 마신다든가 담뱃재를 입으로 끈다든가 하는 거였는데, 예, 저기 원래는 라이터불 마시는 것만 있고 담뱃재를 혀로 비벼 끄는 거는 설정은 없었는데, 역시 또 유승범 군이 담뱃재를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아니 근데 제가 나이타를 그 나이타 가스를 들어 마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담뱃불 혀로 끈 거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감독님께 제가 도저히 그 가스는 못 마시겠습니다. 무서워서 담배를 혀로 대신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 2개 다 했죠. 참 지저분한 장면입니다. 저건 실제로 정말 100도가 넘는 진짜 담배를 혀로 끈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씬도 기억나는데요. 이 씬에 사실은 그 디테일한 재미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 저희가 이 영화의 그 뭐 흐름상 좀 커트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이따가 봉태규 씨가 저를 찾으러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하면 저를 찾으러 오는데 그때 이렇게 그 저런 연기들이요. 그냥 그 평상시 부르는 대로 부르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뭔가 큰 걸 한 듯이 막 저렇게 기어서 가고 뭐 조용히 속삭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하나의 재밌는 코미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 영화의 이제 큰 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요 3명이 모여 있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수동이가 그 영만이의 그림 솜씨를 발견하고 이 영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필한테 설명하는 장면이죠. 요걸 이제 계기로 해서 3명의 아이들이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데, 요 3명의 아이들이 각자 얼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그건 장당 1,000원씩 받는 거죠. 주문 제약도 개성도 다른데 그 3명이 참 찍을 때마다 이렇게 잘 붙어 다니는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그 영만이 역을 맡은 저 친구가 굉장히 숫기도 없고 굉장히 그 점잖은 친구였는데 봉태규 씨를 만난 후로 그 리틀 봉태규가 됐죠. 예, 여긴 나이트클럽 장면인데 그 여기 나이트클럽에서 그 춤추는 거를 보면 전부 똑같이 동작을 맞춰서 추고 있죠. 제가 좀 늘 신기했던 건 가장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나이트클럽 공간에서조차 아이들이 모두 저렇게 동작을 맞춰서 한다는 게 저는 늘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저희 영화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배역인 그 김상만이라는 역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데요. 김상만은 저기서 저희와 어울리고 있는 김영만의 형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그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그 사실은 시나리오상에서 그 이 영만이라는 친구와 상만이라는 친구의 삶의 비극, 이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나이트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저 친구 역시 자꾸 저희들과 어울리게 되는 그런 어떤 쓸쓸함들,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그 싸늘하게 많이 적혀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역시 그 코미디를 많이 보이기 위해 저희가 그냥 계속 쳐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중필이 간만이다. 맞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또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상 그대로 찍으면 또 영화가 그 좀 그 유쾌한 게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방해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때 예전에 감독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늘 제가 모를 때마다 이렇게 유승범 군이 저한테 코치를 해줬습니다. 바로 여기 기도 중. 제가 그리고 뭐 거의 반 감독이에요. 보행제로에 가만 보시면 뭐 상황 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뭐 제가 연출을 했다고 봐도 되죠. 늘 제가 잘 모르고 헤매면 옆에 와서 승범이가 기속말로 해주면 저는 승범이 하는 대로 늘 이렇게 찍곤 했는데 여기 나이트클럽 화장실이 나오네요. 저쪽에 그 와일드 로즈라는 한쪽의 그룹과 그 나영이와 오공주 애들이 한판 붙는 장면인데 그 옛날에 보면 늘 학교 다닐 때 뭐 껌으로 면도칼을 넣어서 씹었다, 뭐 염산으로 뿌렸다, 뭐 이런 그 소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소문들을 한번 좀 실제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찍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저는 참고로 말하면은 면도날로 껌 씹거나 염산 뿌리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저 배우들의 그 의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독님이 많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냥 보시면 재미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시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감독님이 의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상 때문에도 촬영이 딜레이 될 정도로 그런 미술까지도 굉장히 많이 욕심을 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간다며.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날 뛰어? 겁이 없구나. 예, 상만이와 나영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영만아. 네, 이 씬 역시도 중필이가 영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드디어 미니 얘기를 아주 어렵게 그 떠보는 장면입니다. 저 씬 찍을 때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 영만이라는 아이의 저 순진무구함과 중필이라는 아이의 저 능청스러움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씬인데 저 실제로 저 장면을 찍을 때 테이크마다 그 대사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게 갔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 승범군의 그 능청스러움이 너무나 그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저렇게 다 담아보고 싶었는데 걔도 거기 같이 다니나 보다. 여기서 그 유승범군의 연기를 보면 실제로 얼마나 저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청스럽게 접근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원씬 원컷으로 이제 결국엔 오케이가 났는데 사실은 그 한 인물 촬영할 때는 한 인물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정보를 캐고 제가 그 미니가 있는 기타 교습소로 방문한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저희 영화의 미술 감독님이셨습니다. 물론 출연은 공짜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중에 한 반, 엑스트라 중에 한 반이 스텝이었고 그 스텝들 중에 출연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저희 촬영장은 항상 그 비품이 그 한 가지였죠. 음료수도 한 가지, 먹을 것도 한 가지. 근데 뭐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떡볶이를 먹는 씬에서 그 중필이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줬다라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중필이가 능청을 떠는 건 이 시퀀스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이질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기타 잘 치냐? 그치, 여기서도 이제 그 능청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뻔한 사실을 저렇게 능청을 떠는지 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근데 이런 데다 여기 기타 교습소라는 공간은 제가 설정할 때는 중필이와 미니가 만나는 접점의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꼭 그 연애를 하면
직접 뭐 난 너 좋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 매개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되게 순수한 제가 그 이렇게 품행제로라는 작품에서 멜로 아닌 멜로의 코드에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역시 저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솔직할 수 있지만 저 때는 그 자기를 감추고 솔직하지 못하면서도 그 어떤 순수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인물마다 되게 많이 이거 노래 좋더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야리꾸리 열심히 연습해 임마. 그래 임마 기타 선수 되지. 아이 새끼가. 저 기타 선수라는 대사도 그 유승범 군의 애드립인데 결국엔 저 기타 선수라는 애드립 때문에 나중에 영만이가 정말로 기타 선수가 됐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영만이의 작품을 저희가 그 파는 건데요. 그 실제로 저 촬영 때 이제 저 엑스트라 두 분이 나왔는데 저 안경 쓴 저 엑스트라가 저 그림을 직접 그린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저런 그림 사러 돌아다닐 것 같이 생겼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계천 둥지에서 저런 그림 없나 비디오 없나 이렇게 딱 그런 거 구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저랑 그 봉태규 씨랑 너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예, 저 친구가 아마 저런 그림의 종류를 한 거의 한 100장 정도 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까다롭게 굴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걸로 몇 장을 골랐습니다. 하나 이 씨발 새끼들이 싸가지 정말 존나 없네 이 씨발놈이. 예, 여기서도 그 구루마를 끌고 가는 저 아저씨의 설정은 원래 씬 계획에는 없었는데 제가 그 유승범의 애드립을 보고 싶어서 저걸 설정을 했죠. 그랬더니 저렇게 능청스럽게 아저씨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씬과 공간 중에 하나인데 저 옆에 보면 그 파스텔 톤의 아파트가 있고 또 반대편에 회색의 건물이 있죠. 저런 대조가 좋았고 사실은 저 헌팅할 때는 저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삥 뜯고 걸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대는 저 중필이와 수동이의 모습과 또 저 멀리에서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동요 소리가 어울리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동요 소리는 나중에 뺐죠. 그 중필이와 그 수동이와의 관계를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곰곰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만 보면 그 항상 어울리고 있지만 그 어느 지점에서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또 둘의 미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좀 슬픈 관계죠. 처음 할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뭐 내가 아까부터 드디어 이 씨는 이제 중필이와 미니의 첫 만남. 여기서 그 중필이의 행동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 중필이라는 아이의 행동을 가만 보면 자기가 편하고 뭔가 그 자기 영역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행동과 뭔가 자기가 불편하고 어색한 공간과 인물을 상대했을 때의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중필이라는 아이의 순진함과 매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갑자기 미니가 등장하니까 금방 행동이 달라지죠.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하면 돼요.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이 씬에서 그 미니가 저에게 그 신발을 꺾어 신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질문했을 때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제가 바로 그 반문을 해요. 미니에게 뭐 이렇게 신는 게 편하다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씬이었는데 저 씬을 찍으면서 자꾸 어떤 느낌적으로 뭔가 좀 불편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감독님에게 좀 제가 지금 이 씬을 연기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왜 사람들을 제가 관찰했을 때 보면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할 때 이렇게 누구를 건너서 얘기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 속에서 빌려와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그게 캐릭터를 잘
그 집어낸 그 유승범의 캐릭터를 잘 집어낸 그 설정인데, 그러니까 역시 그 계속해서 그 민이라는 아이가 중필이라는 아이의 허점을 노리고 이렇게 탁탁 말을 던졌을 때 직접 못하고 그 영만이라는 아이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설정은 굉장히 재밌죠. 둘이 알아요? 아니 우리 미용실 다니나 봐. 형네 엄마 미용실 하거든. 그리고 요 장면에서의 그 우하는 그 음악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음악을 맡은 이하늘 음악 감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감정의 여백을 아주 잘 포인트를 맞춰서 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아주 되게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예, 여기가 또 그 승범이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죠. 예, 제가 저희 영화에서 가장 그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애착이 가는 씬이에요. 그 민이라는 인물이 중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좋은 감정을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 뭐랄까 좀 그 저희 영화의 느낌과 많이 비슷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 뭔가 어울리지 않고 뭔가 내 옷 같지 않고 나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지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의 씬이고 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경이라는 배우가 저 씬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문경이라는 배우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씬입니다. 이제 상만이의 액션 시퀀스가 시작되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필이의 액션,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상상을 통해서 펼쳐지는 중필이의 액션과 상만이의 액션을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잡았었는데, 상만이의 액션은 뭔가 차갑다, 그리고 뭔가 달 같은 이미지고 조금 어둡고 밤 이런 느낌이라면, 중필이의 액션은 좀 낮 같고 뜨겁고 따뜻하고 밝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구상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필이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을 향해서 야 하고 달려가지만, 상만이는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적들이 상만이를 향해서 다가오는, 대충 크게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김상만 주특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씬 찍을 때 와이어 액션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저 상만 역을 맡은 김광일 군이 고생을 많이 했죠. 서로 틈을 노리려고 눈을 부라려고 했는데 한 새끼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왔어. 빨리 기술 나오고. 야, 유더부 막대기 없는 대결. 그리고 요 장면하고 그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은 여기서 찍고, 공중에서 그 싸우는 장면은 나중에 따로 세트해서 그 크로마키 촬영을 했는데, 예, 지금 요 부분서부터 크로마키 촬영을 했는데, 이 부분 찍을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설정이고, 공중에 매달려서 동작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요 액션의 개념은 제가 그 상만이라는 아이를 중심에 두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마치 폭풍처럼 달려오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폭풍처럼 막 휘몰아치지만 그 상만이라는 아이 중심으로 카메라가 있으면 뭔가 고요한 그런 물처럼 흐르는 리듬, 뭔가 조용하면서도 폭풍 같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동작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칼을 즐기는 놈이었어. 그리고 극장 안에서 이렇게 관객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희 영화의 그 액션 시퀀스들을 굉장히 새로운 반응,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본 것처럼 아주 많이 좋아들 하신 것 같아서 그 작품을 출연한 배우로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너 듣고 있냐?
왜? 뭐가? 상만이. 상만이가 누구야? 야, 됐어. 그건 그렇고 나 오늘 판 건 입금 안 한다. 왜? 근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 나 오늘 자료 구입한다고. 이 신들 이 군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학교 저희 학교 신 찍을 때는 안 가? 품행제로 작품의 막바지였었어요. 다 그래서 의상들도 보면 그 다 늘어나져 있고 그리고 평소 때도 다 의상 배우들이 대부분 의상을 입고 다녀가지고 의상들이 저렇게 막 그 무슨 이브닝 드레스처럼 아주 늘어나 있고 웃음꼴이 돼 있죠. 예, 이것도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 옥수수 좋아해? 저런 식으로 아 무슨 애들처럼 옥수수야. 직접 좋아한다는 그 표현은 저렇게 항상 매개를 통해서 아이들이 표현을 하죠. 준필이는 그런 거에 또 그나마 그런 거에도 익숙지가 않고. 어디 간 거야? 그냥 확 다 훔쳐가 버릴까 이거. 야, 나랑 백판 사러 갈래? 예, 여기는 실제 세운상가, 음악은 뭐 들어? 실제 세운상가입니다. 아, 맴도 좋아해. 프리덤 너무 좋잖아. 헌팅하면서 아직도 저렇게 백판을 파는 가게가, 그러니까 저긴 세트가 아니라 실제로 백판을 파는 가게인데 아직도 저렇게 백판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 제 머리가 그 보통 사람들보다 까마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감독님이나 아니면 그 우리 그 메이크업 헤어 하시는 분 누나들이 머리를 염색해줬음 했었는데 저는 그 80년대라는 거를 형들에게 제 주변 형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맥주로 염색하거나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용실이고 어쨌거나 그 이발도 저렇게 단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너무 그 다른 사람들처럼 다 평범하게 까만 것보다 뭔가 어설픈 뭔가 그렇다고 이렇게 염색이 멋있게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맥주로 감아서 이렇게 머리가 염색된 듯한 느낌 군데군데 그런 것들 뭐 표현하고자 했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랬었어? 네, 저는 그랬는데 그 의상 누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씨알이가 안 맥히더라고요. 아, 저 봉태규의 저 표정을 보면 참 한 마리의 보고가 연상돼. 태규의 마스크는 정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예, 뭐 어쩔 땐 보고 또 어쩔 땐 뭐 굉장히 글쎄요, 되게 배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좋아요. 뭘 봤는지 알면 너 그냥 기절한다. 예, 이 씬도 굉장히 재밌는 씬이죠. 그 내가 말해야지. 사실은 저 상황에서 그 중필이의 반응이 그 중필이라는 아이의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아주 가장 그 한번 가자 그래서 내가 갔어 거기 갔어. 왜? 뭐가? 집약적인 모습인데 저 씬 찍을 때 제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기억이 납니다. 뭐? 아 걔구나. 얘. 그 이렇게 그 중필이와 수동이와 또 영만이 사이가 그리고 또 민희 그리고 또 나영이 저희 영화에 그 배치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 어울릴 수 없는 부분들이 저렇게 그 미묘한 긴장감들인데 그 긴장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로가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를 솔직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뭐 속이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의 자기 방어하는 것 같아요.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느 지점에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또 쓸쓸함이 영화 중간중간에 배어나는 것 같아요. 야, 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저는 사실 뭐 품행제로를 제가 뭐 그 감독을 했어도 170 지금 영화가 170만에 미쳤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50만까지는 무던히 가지 않았을까 아, 그 생각을 뭐 한번 어린 반푼어치 없이 해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전원일기 씬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 세운상가 청계천에 가서 비디오를 사자고 그래서 야한 비디오를 판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사러 갔었는데 샀어요. 15,000원 주고 사가지고 막 부랴부랴 너무 막 긴장되고 막 손에 땀 나고 그래서 집에 와갖고 걔네 집 가갖고 딱 틀었는데 그 저 전원일기가 아니고 바둑 있잖아요. 바둑. 예, 바둑 제왕전이 하는 거예요. 계속 바둑을 두는데 바둑은 한두 시간에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돌려봤는데도 계속 바둑이 안 끝나고 그 테이프는 끝이 났던. 저기 잘 보면 저 영만이 책상 옆에 피비 케이츠와 소피 마르소 사진 있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외국 배우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장면은 이제 드디어 그 영만이와 상만이가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만자 돌림이네. 예, 제가 저 그 한 대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잘 제가 공감이 안 돼서 그 영만 상만 했을 때 수동이가 만자 돌림이네 어떻게 그 한 번에 알 수 있을까? 그걸 그냥 그렇게 툭 내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중필이라는 인물에게 서서히 상만이라는 인물은 그 떨쳐낼 수 없는 긴장감을 점점 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필이라는 인물이 상만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만 상만 했을 때 바로 만자 돌림이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씨발 깔딱으로도 생각나 보여. 저희들 가볼게요. 잠깐. 예, 이제 여기서 중필이가 아이들한테 그 나이키를 다음에 또 와. 뺐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참 내가 생각할 때 그 연애라는 게 그렇죠. 사람을 참 잘 보이고 싶고 그 여자 앞에서는 그 여학생 앞에서는 그 뭔가를 꾸미고 싶고 그래서 이 그 여러분들이 근데 보시는 분들이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가 입은 그 상반신 의상하고 그 봉태규 씨가 입었던 상반신 의상하고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 씬 보시면 지금 미니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수동이라는 애가 나보다는 그 좀 옷이 더 이뻐 보이고 잘 입는 듯한 느낌이어서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바꿔 입고 저렇게 뺏은 나이키를 신발 신고 괜히 이제 온 거죠. 제 밑에 나이키와 평소에 그 수동이라는 아이가 좀 옷 좀 입는다. 뭐 나름대로 중필이는 생각을 해서 수동이의 옷을 지금 바꿔 입고 그리고 이 씬 그 찍을 때 에피소드는 이따가 미니가 저를 끌고 안에 들어가는데 그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나 오늘 7교시 HR도 했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그 저희 그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스텝 중에 한 명이 그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HR이라는 게 특급 활동 HR이 특급 CA가 특급 활동인가요? HR이 학급회의. 학급회인가 몰라. 네, HR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 네, 그게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작게 들리는데 극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 정독 도서관인데 사실은 이 그 제가 생각할 땐 그 미니의 공간이죠. 미니의 공간에 중필이가 끌려 들어온 그런 국면입니다. 여기는 사직공원이고 이때 여름이어서 그 저 솜사탕 때문에 고생하면서 찍은 기억이 나네요. 자꾸 녹아가지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좀 바빴어. 나 예, 여기서 드디어 민희가
중필이라는 아이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죠. 뭐 소원 같은 것도 없어? 사실 원래 여기 그 꿈을 물어봤을 때 그 중필이의 대사는 뭔데? 그 학생 주임이 철가면에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거기에 양파를 바른다. 그럼 머리가 안 난다. 뭐 이런 식의 대사였는데 아니야. 저는 그게 좀 재미없어서 어떤 대사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이라는 대사를 뭐 애드립으로 해봤는데 그 이유는 뭐 보통 그 당시에 아이들을 보면 꿈의 한 90%를 그냥 무작정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밌겠다 싶었던 거죠. 어? 신발 샀어? 드디어 중필이의 의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 샀어. 나이스네. 네, 이런 거를 요즘 표현으로 세됐다고. 예, 뭐 나름대로 굉장히 잘 보이려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동이라는 인물이 저의 옷을 입고 있죠. 중필이 요새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그 편집에서는 그 나영이 시선으로 가만 보면 그 중필이가 그 옷을 바꿔 입고 지금 수동이가 그 중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그걸 보는 것 그 시선이 그 사실 원래 편집에는 있었는데 좀 너무 군더더기 같아서 제가 중필이 요새 뭐해? 빼버렸습니다. 놀라 끊었냐? 우리도 요새 얼굴 보기 힘들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음악을 들으면 자꾸 그 나영이가 있을 때 경화라는 학교 최민이라고 있지. 음악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다 보면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제가 스산이라는 노래를 아 이거 진짜 문제의 장면인데 저 이거 찍을 때 NG가 여러 번 났었는데 그 여러 번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웃음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바람에 아 저는 이 신 때문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잘 보면 코드도 안 잡고 있죠. 이거를 그 찍을 때 가까이서 보면 그 중필이의 코가 자꾸 벌렁대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벌렁대는 코 때문에 너무 예, 그리고 이 씬에서도 디테일하게 잘 보면 그 미니와 데이트하기 위해 찾아온 중필이가 도서관에서 억지로 이렇게 미니와 한 공간에 있는데 그 밤늦게 공부를 한 미니와 그 그녀 몰래 도서실에서 잠을 자다가 나온 중필.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그 침 흘리고 자가지고 글씨 도장이 이렇게 찍혔죠. 아 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씬이고 찍을 때도 굉장히 제가 느낌이 많이 왔던 씬인데 그 사실은 요 씬에 그 원래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대사나 상황들을 많이 무시하고 그 은경이와 승범이랑 그 낮부터 이렇게 막 리허설을 하면서 낄낄대면서 셋이서 저희가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중필이와 미니와의 감정의 교감이나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찍혀진 씬인데 특히 그 저 바나나라는 설정도 셋이서 원래는 없었는데 막 이것저것 뭐 초콜릿도 해보다가 음료수도 해보다가 그렇게 만들어낸 씬이죠. 그리고 원래는 찍혀진 것보다는 많이 편집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중필이란 아이가 자기는 로키이고 미니는 에드리안 같다라는 식의 그 대사와 느낌들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자기와 그 미니에 대한 환상을 안경 내가 닦아줄게. 좀 표현하는 느낌이었는데 좀 씬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편집이 됐죠. 그리고 저 때 당시에 그 제가 뭐 건방진얘기일 수 있지만 이문경이라는 배우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그 칭찬하고 싶어요. 이문경이라는 배우를. 제가 그 감정이 흡수될 수 있도록 그만큼 이문경이라는 배우가 정말 너무 멋진 연기를 펼쳐준 씬이 아닌가라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때 저 키스씬을 위해서 그 승범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사이즈 말이. 몰래 숨어서 양치질을 많이 하더라고. 네, 은경이는 저녁을 안 먹었죠. 양치 칫솔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키스씬 찍기 전에 승범이가 양치질 하는 걸 보고 제가 야식 먹고 찍자고 해서 네. 바로 야식을 먹고 남자는 다 백 입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그리고 그 가만 보면 그 극장에서 관객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DVD를 통해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오빠 95잖아. 그 아니 내가 이거 살 때 점핑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 은경이와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중필 사이에 갑자기 그 시간경과 같은 느낌, 갑자기 그 중필이가 갑자기 멍해지는 갑자기 그 점핑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나리오상에서는 그 미니가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 소개 같은 씬이 있어요. 예, 그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 예, 그때 뭐 사실 알고 보면 그 미니라는 인물은 중필이라는 인물을 국민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거고 제가 그 사실 설정이 야구 선수인데 그 야구하는 모습에 반해서 그 국민학교 시절 때부터 저를 알고 지냈던 어떻게 보면 여우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키스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마 서로에게 이 씬에서 조금씩 솔직해지는 그 고백하는 씬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키스씬에서의 전체적인 감정의 흐름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아마 콘티대로 찍었다면 얻어질 수 없었을 텐데 그 두 배우들이 너무너무 잘 해줘가지고 잘 찍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키스씬에서의 그 이렇게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거는 이것도 뭐 그 앞에 그 액션 시퀀스의 공각기동대처럼 제가 표절을 한 건데 옛날에 제가 봤던 어떤 만화책이었는지 만화 영화인지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키스 장면에서 이렇게 여자 남자들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감고 서로를 보고 하는 장면이 너무 귀여워서 여기서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예, 귀에서 종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가 그 틸업하면 사실은 입술을 안 대고 있어도 되는데 계속 대고 있었습니다. 가증스럽죠. 계속 대고 있었어요, 저한테. 예, 드디어 이제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나영이라는 인물이 미니를 이 가사실 장면은 그 어쭈. 저기 옆에 보면 그 오공주 중에 한 명이 목에 목파스를 붙이고 있죠. 안경 좀 벗자. 그때 당시에 좀 싸움 잘하는 여자애들이 저렇게 쓰레잖아. 뭔가 아이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나가. 저 뒤에 보듯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뭐 이랬던 기억이. 우리가 알아서 우리 팀에서 그리고 그 저 촬영날 그 사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문경 씨가 그 저 리허설을 하다 저 모퉁이 어딘가에 그 무릎 있는 데가 찍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꿰매고 오는 도중에 또 공효진 씨는 탈진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병원으로 실려가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촬영이 리허설만 하고 접혔던 그런 기억이. 그렇지. 나네요. 그때 정말 저로서는 어이가 난감했습니다. 없구만. 어쨌든 뭐 그 효진이가 또 금방 잘 일어나줘서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됐는데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악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두 배우들이 또 서로 너무 열심히 내가 왜 잘해줘가지고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이 씬이 잘 찍혀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다시 물을게. 공효진 씨와 이문경 씨의 그 너 연기 대결, 중필이 좋아해? 진정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이 아닌가. 사실은 저도 영화 속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연기 대결도 좀 펼쳐보고 그러고 싶은데 자꾸 뭐 중필이가 너 웃기기만 하고 까불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태규랑 장난만 치고 뭐 저도 카리스마의 대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네 연기 대결은 마지막 싸움씬에 뭐 거의 그런가요?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네네.
중필이 너 안 좋아해. 너 같은 애 죽었다 깨나도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이제 그 보너스라는 뭐 보너스로 제가 하나 오게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영화에. 이건 뭐 저희 영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공효진 씨의 NG인데 그게 극장판에서도 그냥 그 나왔고 아마 DVD에도 극장판 그대로라면 나왔을 건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가 중필이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대결 구도가 이뤄지다가 이렇게 가사실에 있는 만두를 먹지 않습니까? 만두를 먹고 가사실로 가서 그 양호실로 가서 둘 다 식중독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양호 선생님으로 그 저희 그 메이크업 누나가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고 효진 씨가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웃음을 못 참는 그 얼핏 지나가는 그게 있어요. 맞아. 뒤에 그 네. 양호실 장면에서 카트 넘어가기 전에 네. 효진이가 웃지. 네. 지금 여기서요? 나온다. 잘 공효진 씨의 표정을 잘 보면 저 웃음을 못 참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귀엽게 관객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거를 공효진 씨를 뭐 질타할 필요도 없고 저분이 웃기게 생긴 걸 어떡합니까? 공효진 씨. 근데 저걸 저렇게 웃는 거를 편집한 나는 뭐야 또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영화가 완벽하다.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미 있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뭐 그냥 뭐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고 뭐 인터넷에 뭐 올리신다면 제가 뭐 그런 질타 뭐 감수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나요 감독님 그거를 웃는 거를 얘기하고 나니까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좀 감춰줘야지. 하지만 또 뭐 좋은 신들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놈이. 그리고 저희 영화의 최고는 일단 저 친구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냥 영화가 되지 않나. 저희 영화의 배우들이 그냥 그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중필이 자식 요즘 싸움 안 하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저희 영화의 어떤 큰 어떤 흐름의 한 축이 집약돼 있는 장면으로서의 어떤 저한테 의미가 있는 그 씬인데요.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뭐 그 화생방이라든가 교련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저렇게 아이들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계속 그 상만이와 중필이의 영웅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점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그 상만이와 중필이의 그 싸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서로에게 긴장감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 관객과 그리고 인물들로 하여금 점점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둘의 그 사이의 그 강도가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그 이 장면 찍을 때 정말 웃겼던 거는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아이들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애들이 다 조금씩 빵꾸를 했어요. 왜 빵꾸를 했냐면 숨이 막혀가지고 빵꾸를 했는데 옆에 그 까까머리로 나온 준홍이가 많이 잘렸는데 그 친구는 빵꾸를 안 내고 계속 숨을 몰아셔가지고 계속 얼굴에 김이 서려가지고 제가 한참 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공효진 씨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 그 연기 생활을 하면서 역할들 굉장히 많이 훌륭한 그 캐릭터들 많았지만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역할 그야말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멋있는 그 여장부 같고 좀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또 여성스럽고 이런 멋있는 역할이 나영이란 인물을 아주 공효진 씨가 제격으로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멋있었습니다. 역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도 정덕도서관인데 저 밑에 성문 종합 영어. 저거는 정말 승범이가 설정을 한 건데. 근데 저걸 어떻게
생각을 예, 했지? 저 설정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 아까 뭐 나이키를 신고 수동의 옷을 빼서 입고 간 거와 똑같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가 그 미니를 만나러 왔고 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뭔가 그 공부하는 척, 뭔가 열심히 하는 척, 예, 괜히 그런 거를 그리고 또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책으로서 그 도구를 한번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그 승범이가 이렇게 저 신 찍을 때 성문 종합 영어를 이렇게 가슴팍에 안고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새끼들 보고만 있을 거야. 저 영화는 이렇듯이 감독이 한 건 별로 없고 배우들의 이런 빛나는 아이디어와 끝났으면 가. 야, 아, 뭐 그거는 감독님 너무 겸손하신 거고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또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로서 그 저 품행제로라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저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 그 느낌을 찾게 해주신 건 또 감독님의 차리고 앉아 있지. 몫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승범이가 이런 말 해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똥 싸네. 저희는 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뭐 얼핏 지나갔지만 우리 그 좀 가증스럽다. 똥 싸네 이 유행어 그때 당시 저 촬영장에서 뭐 거의 다 자빠졌었는데 굉장히 웃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행어 똥 싸네. 네, 괜찮죠. 안 봐.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호흡 그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둘이 막 부딪혀서 내는 호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승범이와 효진이의 호흡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사실 저거 찍을 때 좀 그 효진이가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서 저랑 그렇게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아주 촉박한 시간에도 이렇게 효진이와 짧게 얘기를 하고 또 승범이와 효진이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호흡을 딱 맞춰가는 걸 보고 제가 그 호흡에 좀 감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상만이에게 더 이상 그 주위의 상황들이 상만이와 맞서지 않으면 제가 가진 어떤 그 권력이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뺏길까봐 이제 드디어 이제 맞설 용기를 얻고 딱 왔는데 역시 상만이라는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작아지죠. 그리고 저기서 어떻게 보면 중필이의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허상 그리고 환상들을 처음으로 깨주는 신인 것 같아요. 야, 뛰어! 화이팅! 야, 잘 쳐야 돼! 그 가사실 이후로 이제 그 중필이 말려줘. 민희와 나영이 사이에 이제 묘한 교감과 말 좀 해줘. 우정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 전 이런 장면도 되게 좀 좋아하죠. 약간 이렇게 막아뜨는. 막아뜨고 예. 약간 여백의 느낌이 있는. 질 수도 있어. 씨발, 한번 해보는 거지, 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공주들이 그 상만이 패거리를 밀러오는 이 커트들 저는 굉장히 그 뭐 멋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는 되게 멋스러운 어떤 그 느와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그 느와르 영화도 역시 뭐 여운본색 시대나 그때 그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그런데 되게 그 촌스러움의 어떤 그 귀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막 아이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고 뭐 흉내내는 듯한 느낌의 것들이 확실히 딱 준 것 같아서 되게 극장에서 보면서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내부 공사죠? 네. 뭔가 그 아이들다운 그런 허세가 볼품없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죠.
솔직히 저런 건 좀 말이 안 되기는 안 돼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비가 그쳤다는 건 그 빗줄기들이 얇은 것도 아니고 주룩주룩 오다가 잠깐 제가 봤을 때 뭐 한 15초 20초 공사로 바로 나온 건데 비가 싹 그쳤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빨리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네 네, 저 뭐 그렇습니다. 야 나영아. 영화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영화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미묘하게 보면 그 민희도 이 현장에 와 있고 가만 냅둬줬으면 나영이도 이 현장에 왔죠. 그것은 그 둘 다 지금 중필이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영만이 형이죠? 네, 지금 승범이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렇게만 평생을 살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어요. 형이면 형답게 굴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그리고 그 이 나이트 클럽 씬들, 이 씬들은 저희가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부산 아리랑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별이 4개인가? 특급 호텔이라고 들어갔는데 어우 뭐 호텔이 뭐라 설명 못 하겠네요. 호텔이 뭐. 예, 이제 애국조회 씬인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이제 아이들의 그 농담과 그 뻥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중필이와 상만이를 싸움으로 몰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어떤 중요한 신이죠. 여기서 이제 중필이가 계속 그 싸우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상황을 몰아가게 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뭐 중필이 역시 싸움을 원하지 않고 상만이도 그 저와의 결투를 원하지 않지만 주위에서 그 두 사람을 궁지에 몰아가는 어쩔 수 없게 벼랑 끝에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새끼들인데. 왜 상관이 없어 새끼야. 누가 대빵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뀔 텐데. 맞아. 야 상만이가 이기면 어떡하지? 야 그럼 우리 이때까지 중필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한 거 다 헛사되는 거 아니야? 이씨. 네, 여기는 이제 롤라장인데 저 그 롤라장 배경을 보면 지금 그 매점을 부수고 뭔가 또 따로 만들고 있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롤라장이 더 이상 이제 롤라장 기능을 못 하고 저기서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뭐 새마을 대회나 아니면 뭐 무슨 대회가 어떤 국가에서 그 주도하는 그런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롤라장은 없어지고 뭔가 하나가 마감하고 새로운 것이 다시 또 그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드라마상으로서는 이제 중필이가 이제 싸움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여기서도 그 찍을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굉장히 조용한 공간에서 그 승범이하고 효진이 둘의 그 연기가 빛나는 씬인데 그 사실은 제가 그 대사 중간중간에 끊지 않고 그 매 테이크와 매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 연기할 때 좀 둘이 잘했던 것 같은데. 부가 설명 안 할게요. 잘한 거에 대해서. 점점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뭐 분장을 저렇게까지 하고 일단, 그리고 나영이라는 인물이 중마고라는 설정 안에서 저희 영화에서는 그 나영이랑 중필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이였고 중마고인 관계 속에서 그 점점 그 중필이는 상만이라는 아이에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제일 친한 친구가 이미 상만이에게 저렇게 많이 맞고 왔을 때 그 기분이 참 그 묘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굳이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저 장소와 그리고 또 역시 그 공효진 씨의 빛나는 연기가 저는 뭐 그냥 대충 한 거죠. 영만이가
네 걱정 많이 하더라. 이거 찍을 때도 기억나. 이거 찍을 때 개가 그렇게 짖었나 아니면은 그 사람 예, 아저씨가. 개가 아니라 아저씨였는데 승범이가 하도 큰 소리로 욕을 하니까 그 동네 아저씨가 욕한다고 와가지고 더 심한 욕으로 우리를 나무랐던 네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교육이 안 좋다고 지금 딸하고 다 있는데 집안에 교육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저희에게 육두문자를 퍼부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아저씨가 승범이 욕보다 한 100배는 심한 욕을 저희한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씬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씬인데, 그 중필이라는 인물이 지금 굉장히 극도로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미니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씬입니다.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비극이죠. 너처럼 말랑말랑한 기집애. 그동안 굉장히 감춰왔던 중필이라는 인물이 그래. 이제 내가 너네 거 한 대 못 옷을 잡았다. 벗는 그런 씬입니다. 그 뭐 저희 영화에서 본편에 많이 삭제됐지만 중필이 저렇게 간당간당한 그 비극들이 저는 물론 뭐 중필이란 인물이 다양성을 갖고 있고 또 즐거운 모습들, 재미난 모습들도 굉장한 매력을 느꼈지만 저렇게 중필이란 인물에 대한 그 비극적인 요소들이 제가 이 작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시나리오에는 원래 없었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저희 시나리오에서 없어진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 테코라는 그 캐릭터인데 그 아이는 야구 선수고, 그리고 중필이는 원래 어렸을 적에 야구를 했는데 이제 그 야구의 꿈을 접은 이제 그런 캐릭터로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중필이의 그 마지막 좀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요 씬을 이제 하나 급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테코라는 캐릭터를 없앤 대신에 이제 수동이라는 아이와 중필이라는 아이의 그 말하자면 서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속내 얘기나 따뜻한 느낌을 좀 우회적으로라도 좀 주고 싶어서 만든 씬인데, 이 씬 찍을 때가 거의 촬영 그 중반부였는데 요때도 그 수동이 역할을 맡은 봉태규와 그리고 승범이와 저와 셋이서 상황이나 대사를 막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숙제를 전날 주셨어요. 감독님이 그 숙소에서 이런 씬을 내가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내가 대사나 상황을 조금 그 생각을 하고 내일 촬영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규랑 저랑 그 한방에서 좀 뭐 얘기를 나눴죠. 어떻게 하면 재밌겠냐. 그래서 뭐 그 아이디어를 감독님께 다음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 촬영장에서 그 서로가 얘기하고 의논한 결과 이 씬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그 지금 나누는 대사들은 그 수동이와 중필이가 그 자기들이 각자 이렇게 저렇게 써본 대사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동이와 중필이라는 아이와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의 어떤 느낌이 제가 계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저 그 밝은 운동장의 한 면과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의 한 공간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뭐 이렇게 꼭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찍다 보니까 뭐 저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묘한, 또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미묘한 또 감정의 어떤. 저희는 찍고 나서 의미를 생각합니다. 네네. 찍을 때는 모르죠. 그냥 이쁘니까 찍는 거 그런 거죠. 찍을 때는 막 찍고 나서 저희끼리 막 의미를 붙이죠. 네.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려고 뭐 한마디 거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그 미니가 선물한 그 중필이의 옷이죠.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하얀 티셔츠였는데 왠지 그것보다는 그 미술 감독님에 따른 여러 스텝과 회의를 한 결과 뭔가 그 중필이한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뭔가 그 당시에 좀 있는 집 자식이 입는 옷 같은, 그러니까 아이비룩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남방 선물을 중필이한테 준 거죠. 그리고 결국엔 중필이가 이제 저 옷을 입고 싸움을 하러 가게 된 아직 안 왔냐? 거죠. 그리고 그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지금 이 역으로 나오는 학교와 지금 이 남학교로 나오는 학교가 정말 두 학교가 가진 매력들이 되게 독특하게 틀렸어요. 이 학교는 정말 그 감독님 처음에 영화 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헌팅했는데 그 남학교가 감옥 같다, 감옥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학교가 그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도가 있고 난간이 있고 뭐 이렇게 복도 밖에 난간이 있는 되게 뭐 이렇게 특이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남학교와 여학교를 차별화시키고 싶었는데, 여학교는 좀 아기자기하고 뭔가 그 올망졸망한 그 정원도 있고 좀 구석구석 예쁘게 잘 꾸며진 반면에, 남학교는 이제 복도가 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마치 사각의 링 같고, 그 사각의 링에서의 어떤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복도가 약간 좀 감시하기에도 편하고 뭔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됐고, 예, 저런 식의 복도죠. 예, 드디어 이제 그 긴장하고 긴장했던 드디어 그 상만과 중필의 대결입니다. 이날 정말 이 씬을 아침부터 찍었는데요. 정말 정말로 그 많이 힘들었던 씬입니다. 예, 저 씬을 원래 제가 한 정말 2번, 3번 밀어가면서 찍었던 씬인데, 이날 원래는 좀 엑스트라들을 더 많이 불러서 저 강당 1, 2층까지 다 꽉 메우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1층밖에 못 메웠죠. 그리고 지금 저 찍을 때 바깥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창 바깥에 그 다 막고 저 조명기를 다 설치를 하고, 저 때는 특별한 뭐 배우들끼리 약속 없이 실제로 저렇게 그 때리고 맞는 그런 식의 그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프게 맞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가짜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무슨 특별한 약속이 없이 정말 주어진 설정 없이 진짜 싸움처럼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저때 제가 주안점을 두고 싶었던 건 그 승범이가 맡은 그 중필이라는 아이를 원치 않는 상황에 몰아넣고 그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중필이의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 찍을 때 당시에도 저는 그 승범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리고 승범이가 가지고 있는 저 상황에서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몰입, 이런 거에 되게 제가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문득문득 그 느껴지는 그 애처로움이나 안쓰러움 같은 그 느낌은 그 싸움하는 뭐 그 화려함이나 아니면 뭐 진짜 리얼하게 싸운다 라는 느낌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그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가지는 저 감정, 표정, 느낌,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잘 몰입돼 있고, 그리고 마치 계산되지 않고 그 당시 어떤 그 생생함, 이런 것들이 주는 매력이 이 씬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박주필이라는 인물을 많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씬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아직도 봐도 굉장히 그 안쓰럽고 중필한 인물이 슬프고, 그리고 이 그 대비되는 그 선율, 그 미니의 기타 선율과 그리고 이 주위의 친구들 모습들, 그리고 중필의 상황, 이 모든 비극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그 찡하게 다가오는 신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장면을 거의 본편 촬영 맨 마지막에 찍었는데 저거 찍을 때 어떤 그 제 자신으로서는 정말 그 스텝과 배우와 엑스트라와 어쨌든 그 촬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 때는 정말 그 몸도 굉장히 많이 지쳤었고 계속되는 촬영에 그리고 저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저 자신도 계산되지 않은 연출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계산이나 어떤 아픔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보다 정말 그냥 그 이끌려서 저 상황에 이끌려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나 괜찮다 이 씹새끼들아. 나 괜찮아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저는 정말 그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가지는 그 초반에서의 능청스러움과 그 이런 싸움 부분에서의 어떤 그 눈빛과 표정들, 저는 이런 거가 주는 매력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 작품도 구독 예약으로 지금? 다음 작품은 유승범이라는 배우랑 안 합니다. 예. 지긋지긋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본편이 저희 영화 본편이 마감이 되죠. 근데 또 여지없이 이 재밌게 시퀀스가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그 허풍의 얘기들, 또 환상의 얘기들, 그리고 제자리인 중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변화 없고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제자리에 있는 중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빨간 약이다. 네, 이 엔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고민이 많이 됐었고 여러 갈래의 엔딩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중필이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중에 수도가로 가서 저기 저 빡빡 깎은 이하늘이 보이네요. 뭐 어쨌든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렇게 전학을 가서 중필이가 여전히 또 다시 삶을 반복하게 되는 엔딩과 나중에 그 영만이의 나레이션으로 펼쳐지는 각자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새샘과 여전히 그 새샘의 아이들에 의해서 그 뻥인지 사실인지 모를 아이들의 후일담, 뭐 그리고 사실은 원래 중간에 그 수도가에서 중필이가 싸우고 나서 수도가에서 이렇게 막 그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막 그 피 묻은 그 미니가 준 노란 옷을 빠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엔딩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글쎄 뭐 이렇게 좀 급하게 처리된 느낌도 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아이들이 결국에는 뭐 영웅이던 뭐 평범하던 아니면 착하든 못되든 나중에 각자 다른 삶을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삶이 뭐 실제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입을 통한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마저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엔딩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그 또 하나의 비극은 제가 생각하는 비극은 역시 그 어울릴 수 없었던 친구들이었다라는 어떤 그 다시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쓸쓸함,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봤을 때 그 친구들의 자리들, 빈자리들, 그것들이 또 하나의 또 슬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 그 박충필 기타 교습소가 보이네요. 예. 뭐 어떻게 이 코멘터리 저희가 뭐 장난치면서 재밌게 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DVD까지 저희 영화를 또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뭐 저희 지금 그 감독님과 제가 아주 주관적인 시선으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 보시는 분들이 또 나머지 몫으로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품행제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배우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손뼉쳐 내 삶과 함께하는 힙합 뮤직 내게 일러준 건 오직 정직 학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공식 내 사전에 없는 단어 거짓 우리 믿고 함께하는 사람 무대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팀은 옆에 내 뒤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걸로 태어난 음악이란 열매 배고파도 배부른 척 사람들 앞에 힘들어서 눈물 나도 웃을 수밖에 무대에선 즐거워서 사실 ORP 돈 없어도 힙합 있으면 I don't care 사분의 사박자로 밀려오고 있는 비트에 맞춰 크루를 타고 있는 4,545억 4,545만 4,545 개인의 세포 좌뇌로 우뇌로 왔다리 갔다리 머릿속은 난리 나는 외세 고해 파리 음악이 있는 파리 가게